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권현주 뉴스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현주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이슈인 오이사 조치 문제 등도 남북 간 당국이 만나 진정성 있게 풀어야 한다면서 고위급 접촉에서 오이사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해산 경고 사격전과 대북 전단을 향한 북한의 총탄 사격 등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어서 진정성과 일관성이 있는 대화의 뜻인지는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 대북 전단 등 경색된 남북 대화 국면에 관해서 여야는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대범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며 지금처럼 살포를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우리가 명백히 하면서 공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 비대위원은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거부했던 것은 1차에서 합의한 대북 전단 살포 등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면서 사소한 문제로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고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살포를 허용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여당을 보니까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 혼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 구성원이 만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남북 국회 회담이 적절한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혼자 불쑥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정 의장은 지난 토요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차 로스앤젤레스에 들렀을 때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북한 측에 남북 국회 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통일과 같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정부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의 국회 회담 구상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으라는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발언하고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예. 친박계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회담을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고 대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야 양당 모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새누리당 인선을 한번 살펴보죠. 네, 새누리당 조강특위 위원장으로는 이군현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5명의 위원으로는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과 함진규 경기도당 위원장, 강은희 의원, 김현숙 의원, 정영석 제2사무부총장이 선임됐습니다. 당협위원장직이 총선 공천의 예비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권력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초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이한성 의원이 빠지고 대신 친박계인 함진규 의원이 인선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앞서 비박 중심의 조강특위 구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강특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협 조직 정비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과 우윤근 원내대표 차례로 만났었는데 무슨 말이 오갔습니까? 네, 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당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 총리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자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가능한 법안을 기일 내에 완벽하게 토론해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되는 게 원내대표와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문 위원장은 불통즉통, 통즉불통, 즉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고 소통이 원활하면 막힘이 없다는 말을 전하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월호법 문제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또 세월호 해법에 대해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예.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정 총리를 만난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문을 언급하며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여당이 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남은 실종자 수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법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매섭게 하고 대안을 내겠다며 경제 활성화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고 했고 예. 정부 여당이 야당의 정책도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민생 관련 법이나 예산안이 적게 통과되면 정부가 안정되고 민생이 안정되고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나 정부조직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감 2주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중반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또다시 공방이 오간 상임위가 있다고요? 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최서원 이사장 등 사학비리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수원대는 허위 졸업 증명서 발급과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복직 판결 거부, 교수 채용 특혜 논란을 겪고 있다며 여당이 왜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예.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이 출석하도록 채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수원대 비위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재판 중인 총장들도 모두 국정감사에 불려나왔다면서 여당 대표에 따를 교수 채용 특혜와 관련해 공격이 있을까 두려워 안 부르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30분간 공방이 이어지자 서른 위원장은 여야가 점심때까지 재회해줄 것을 요청하며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검찰이 실시간 검색해서 문제글을 처벌하고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서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담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 회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검찰은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 즉 카카오 등 4대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1시간 30분 동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으로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사실을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 비방을 제시했습니다. 예. 단속 방법으로는 검찰과 포털 간의 한라인 구축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들었습니다. 이날 자료에는 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날 회의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검찰은 전담수사팀에서 자체 법리 판단을 한 뒤 포털사의 해당 게시물을 직접
삭제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인 검찰이 민간 업체를 단속에 동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까지 자임한 셈입니다. 방통위의 사이버 단속에 대해 과잉 단속과 공정성 결여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적 근거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현주 뉴스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14분입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전단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온 연장성산에서 앞으로 기본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총격 난사로 인해 긴장 상황이 연출된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곤리 문광소 이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서 가뜩이나 귀농 희망자를 유치하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북전단 살포로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살포 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예. 아니, 그날은 이제 오다가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았는지 네. 오다가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동안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총탄이 날아드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예. 이제는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이제 혼나죠,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못할 것 같다. 네. 혹시 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주민들 중에서? 이사 가야겠다. 그 행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5시 한 반, 그때 돼갖고 제가 이제 행사님 대표소 들어갔어요. 제가 직원으로 가서. 예. 거기서 끝날 때까지 한 9시 반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장님들한테도 우리도 연천군도 국가에서 옹진군 연평면이나 그 백령면처럼 그 연평 사건 포격 사건이 있고선 그거 있고선지 천안함 사건이 나선지 정기수상이라고 국가에서 1인당 3만 원인지 5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연천군 중요 그 이대리에 한해서 만이라도 국가에서 좀 그런 수당을 줘갖고 일종의 지원금을 줘야지. 예, 정부가 줘야지 겨우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저희 이제 군수님이라 해갖고 지금 귀농 귀촌해갖고 지금 몇 년째 그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래놓으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면 타올 되는 거 아니에요? 귀농하려다가도 엄두를 못 내겠어요. 북한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계속 전단을 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대북전단을 날린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에게 실상을 바로 알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요. 북한 자극하지 말고 대북전단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김무성 대표 아마 그분이 지금 눈에 정말 콩깍지 낀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그 사람이 여당
그분이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 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습니다. 자, 내가 김무성 대표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분이 자기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원내대표 할 때 120여 개의 법안을 낚시 통과 다 시키면서 북한 인권법안만 꼭 뺐습니다. 네. 우도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목 관절 이상으로 한 달 전 수술을 받은 뒤 전용별장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평양 전용별장에 머물며 회복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김 위원장이 40일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북한 정권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도여서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 주말 김정은 위독설, 평양 봉쇄설 등이 담긴 정보지가 돌아 진위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일 분야 전문기자인 황준호 국민TV 뉴스 취재팀장은 낭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일단은 신빙성, 한마디로 말하면 신빙성이 없고요. 어디에 참석했냐, 안 했냐, 참석을 했으면 권력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리고 불참했으면 뭔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특히 최고인민회의에 안 나온 것, 얼마 전에, 지난주에 최고인민회의에 안 나온 것, 이거는 과거에도 안 나온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력 행사다라고 안 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은 것, 그것도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을 직접 북한이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아프다고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은 근거로 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도는데 어쨌든 근거는 상당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북한 관련 정보가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김정일의 사망을 예측은 물론이고 알지도 못한 사망 후에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에서도 많이 쓸렸고 화폐 개혁 이런 것들도 2010년 가을에 했었는데 그 화폐 개혁도 나중에 탈북자들한테 들어서 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북한 정보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부 부장관이 북한 내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징후는 없다. 이런 말을 언론에 나와서 했고요.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권위 있는 정보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해 중화상을 입은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는 평소 입주민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모욕 행위를 당했다고 그의 동료가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김기환 노조 분회회장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씨가 전에는 참 성격이 활발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쪽 동으로 옮기고 입주민들의 꾸지람과 질타로 동기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를 불러가지고 그냥 막 모욕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왜 분리수거는 이 모양으로 하냐. 밑에서부터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성격이 유단한 분이죠. 뭐라고 모욕적으로 말을 합니까? 진짜 이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경비 넌 뭐하기 있길래 이런 것도 못하냐, 이제 그런 거 심하게 이제, 진짜 자존심이 다 상했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리고 목소리를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 아마 그렇게 좀 질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이요? 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분이 5층에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5층에서 경비 불러가지고 이거 받아먹어 그러면서 그 5층에서 던진답니다. 잠깐만요. 5층에서 먹을 것을 1층으로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5층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먹으라고 던진답니다. 이거는 무슨 정의 표시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 그 의미는 뭐 그분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막,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진술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도, 예. 그 입주민만 보면은 그냥 심장이 뛰어오르고서 우황청심환까지 복용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전병욱 목사 성범죄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신길동 은석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노회는 이번 노회에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진 지 5년이나 지난 목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은석교회에서 가을 노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전병욱 목사 성범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이끌고 있는 이진호 목사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평양노회 중진의 자녀들이 전병욱 목사 교회에서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다며 평양노회가 전 목사 징계의 미진한 배경을 설명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장이 이제 바뀌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평양노회에 대한 전병욱 목사의 영향력이라는 게 실제로 좀 있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병욱 목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전병욱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예. 평양노회가 굉장히 오래된 노회인데 100년 가까이 된 곳인데 뭐 많은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듣기로는 거기 좀 실세 중에 자녀들이 그 홍대세교회의 부교역자로 몇 명을 좀 들어갔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홍대세교회를 살린다, 전병욱 목사를 살리겠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부교역자로 들어갔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네. 윤리적으로 봐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제가 있죠. 그 교회 자체가 평양노회 소속도 아닌데 그곳에 그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이 부교역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예. 그 혹시 이 문제 가지고도 노회에다가 좀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 네, 저희가 일단 전병욱 목사의 징계권이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다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함께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버 사찰 의혹 그리고 사이버 망명 현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달 18일 검찰과 국내 주요 포털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던 회의의 비공개 자료가 공개가 됐군요. 예, 오늘자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경향신문이 어제 입수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회의 비공개 자료를 보면 검찰이 주요 포털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쉽고 빠르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에 따라서 사실상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한 상시 검열체제 구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무부서인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포탈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종의 한라인 구축을 요구한 셈이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되는 혹은 신고가 들어온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걸 담당하는 곳이 바로 방심이고, 근데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이 나서겠다 이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심위에는 불법 정보라고 신고된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있는데요. 게시물의 유형을 나눠서 심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검경 수사기관은 긴급 처리를 위해 행정명령이 아닌 심의위의 시정 요구 단계에서 처리를 원한다며 심의위에 직접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뛰어넘어서 수사기관이 공문만으로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또 주요 명예훼손, 모욕사건 전담 수사팀과 포털사 간의 한라인을 구축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유언비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전담 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방심위의 심의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지난달 18일에 검찰이 당시 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는 이런 내용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회의 당일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는데요. 예. 검찰은 유언비어, 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 증거를 수집하겠다라는 등의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검찰도 방통심의위 심의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검찰이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뺐던 것일 테고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을 향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방침을 강행하려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뜻을 헤아렸다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예로든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검찰은 비공개 자료에서 최근 주요 수사 사례로 3건의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비선라인 만만회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스트 접촉설, 또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오는 대통령 비난글 등 총 6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 또한 검찰은 대통령 발언 이틀 만에 만든 회의 자료에 9.16 대통령 말씀이라는 박스 형태의 전달 사항을 도드라지게 삽입을 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9배 가까이 인터넷 실시간 감시 장비 인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9대에 불과했던 인터넷 실시간 감시 장비인 패킷 감청설비가 10년 만인 올해 80대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요. 이 중에 2대를 제외한 71대가 인터넷 감시 설비 장비이기 때문에 2008년 촛불 사태 이후에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예. 71대 중에 이명박 정권 때 67대가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유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인데요. 이 중에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외조카가 최대 주주인 창업투자회사에서 올해 잇따라 4개의 정부 펀드 운용사에 선정이 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예, 오늘 한겨레 보도입니다. 예.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종질, 이종 사촌의 아들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금보개발이 최대 주주인 컴퍼니 K 파트너스가 올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태펀드 중 4개의 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말이 길어서 좀 복잡한데요. 정 씨는 금보개발의 대표이사이고요. 이 금보개발이 컴퍼니 K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뜻입니다. 예, 예. 즉 정 씨가 컴퍼니 K 파트너스의 최대 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정 씨는 고 유경수 씨의 언니인 윤순 씨의 딸 홍모 씨와 정영삼 한국민속촌 회장의 장남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오촌인 외조카, 박근혜 대통령의 외조카입니다. 예. 회사가 잘 되고 또 잘 안 되고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의 모태펀드 선정 시점 직전인 지난 3월 14일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금보개발이 컴퍼니 K의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에 컴퍼니 K가 5월과 6월 2달 사이에 모태펀드 운용사에 4건이나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월에 정 씨가 컴퍼니 K의 최대 주주가 됐고 5월과 6월 2달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모태펀드 4개 운영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서 조성하는 펀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모태펀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들의 운영권을 따낸 겁니까? 예, 5월에는 100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에그로시드 펀드, 또 6월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기술제작 부문, 이건 150억 원 규모이고요. 예.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펀드 200억 상당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주관 성장사다리 펀드 사무국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윈윈펀드, 이거는 420억 원 상당인데요. 이렇게 총 4개의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금보개발이 컴퍼니 K의 대주주가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들이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낸 시점이었고 대주주가 바뀐 이후엔 사업에 공모했던 정부 펀드 4건에 모두 운용사로 뽑혔다며 이는 컴퍼니 K가 정부가 어떤 펀드를 공모할 것인지 미리 알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컴퍼니 K 김모 대표는 정원석 씨는 대주주일 뿐이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8개의 펀드를 결성하는 등 성장하는 회사다. 올해 정부 펀드가 많이 나왔는데 다른 창업투자 회사들도 규모가 큰 여러 개의 펀드를 만들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4년형 확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루 평균 3.44회 면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른바 황제면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어제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 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습니다. 예.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현 수석 부회장도 구속된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하루 평균 3.44회, 최재현 수석 부회장은 3.36회의 면회를 한 셈입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현 수석 부회장은 같은 기간 동안 장소 변경 접견, 즉 특별 면회를 각각 171회와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주 2회, 기결 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즉 최태원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또 최재현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각각 43회와 또 9회를 이미 초과한 상황입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 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 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예, 정말 그래 보이는군요. 그리고 MBC가 또다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어제 영화배우 차승원 아들 친부 논란을 보도하면서 차승원 씨와 차 씨의 아들 차노아 씨의 사진 사이에 차노아 씨의 친부의 이미지를 음영 처리해서 내보냈습니다. 예. 그러나 방송 직후에 누리꾼들은 음영 처리된 이미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의 윤곽선과 동일하다. 그냥 봐도 노 전 대통령 사진 윤곽선하고 맞아떨어지네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해당 방송에 나온 사진의 윤곽선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차노아 씨의 친부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과 맞물려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MBC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의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의구심이 낳고 있는데요. MBC는 지난해 12월 기분 좋은 날에서도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숨진 화가 밥 로스를 소개하는 과정에 밥 로스의 얼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내서 방통위에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문제의 이미지 역시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MBC가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이미지를 되풀이해서 사용하면서 일각에서는 MBC가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이라면 실수로 또 인정을 하고 또 용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또 좀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초등등 이 교사들을 불러서 역사 연수 진행을 했는데 5.16을 군사혁명으로 직칭하는 편향된 강의 진행했다고요.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지난 7월 28일과 8월 4일 각각 5일씩 진행된 초등과 중등교사 대상 공감 한국학 연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4명 가운데 3명이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현대사학회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입니다. 새정치연합 유 의원은 어제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학자들 중심의 편향된 교수진 구성은 강의 내용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경제발전의 의미라는 제목의 강의 자료집에서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5.16과 신군부의 정치 개입을 경성국가의 등장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뒤에 쿠데타 단계, 군사혁명 단계, 민간정부 수립이라고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예. 군인들의 쿠데타 이후에 이들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군사혁명 단계라고 설명한 겁니다. 또 김 교수는 강의록에서 군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군정을 인연으로 제한하고 선고로 민간정부 이행이 된 사실에 대해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근대화 혁명정부 성격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연수 이후 설문지를 통해 연수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편성되었다. 특정 성향을 가진 강사들이 주로 근현대사를 강연하는 경향을 보였다 등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중현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서 외부 강사는 한중현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한국현대사학회 관련 학자를 일부러 초빙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자들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착한 사람들의 두뇌 구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장기 기증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신경과학과 아비가일 마시 교수팀은 장기 기증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한 결과 기증자들의 뇌가 일반인들의 뇌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9월 15일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예. 논문 제목은
극도로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신경 및 인지적 특징입니다. 마시교수 팀은 신장을 기증한 사람 19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 20명의 뇌를 촬영하고 분석한 결과 신장을 기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의 뇌보다 약 9%가량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차이를 보인 부분은 오른쪽 뇌의 크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뇌의 오른쪽 부위는 무서움, 공포 등의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 부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기 기증자들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씨 교수도 장기 기증자들은 무서운 표정이나 화가 난 표정을 보게 되면 뇌의 오른쪽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흥미로운 연구 결과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애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10차 아셈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이탈리아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중국 방문을 오늘 하고요. 네, 그렇죠. 의원단의 해외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의원들이 계속 또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네요. 뭐 지금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국감도 국감입니다만 지난 주말에는 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뭐 탈북자 일부 분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이제 전단 살포를 하면서 북한 쪽에서는 계속 사전 통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고사총 발사 금요일 밤에 진돗개 하나 발견까지 있었는데 다음 날도 전통문을 통해서 이 기구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박멸을 하겠다 뭐 이런 좀 험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내일 이제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 순방인데요. 예. 그 전에 오늘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했어요. 제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 것인데 이게 예정보다 2달을 앞당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제 남북 대화 기조 모처럼 찾아온 이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524 조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 남북 당국이 대화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대화 국면을 좀 이어가 보자라고 하는 기조가 나와서 다행스러운 측면이긴 한데요. 또 조금은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 DMZ의 이제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후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예. 이 비무장지대죠. DMZ라면 여기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라는 이제 대선 공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남북이 또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작년에 NLL 문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해안, 그러니까 바다 위에 NLL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후에 이제 한 30년 이상 그것이 암묵적으로 지켜지다 보니까 국제법 관례상 일종의 경계선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선인데요. 육상에는 이제 DMZ라고 하는 명확한 이 휴전선 분단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만큼이나 훨씬 더 많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평화공원을 이제 빨리 추진하는 문제, 후보지 선정 이런 얘기가 오늘 좀 언급이 돼서 이 부분은 뭐 524 조치, 뭐 혹은 뭐 금강산 관광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남북 관계 중단된 것조차도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또 김무성 대표 오늘 중국 출장입니다. 그 의원 12명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에는 이재호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조원진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다수 이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눈에 띄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인원이 이제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14일, 15일 전후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국제 외교 관계상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감 기간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이탈해서 간다. 이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요. 국정감사와 중국 공산당 초청 이제 이 외유가 외국 순방이 겹쳤다면 제 생각에는 이 순방 일정을 조정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 다수가 이제 이 일주일 가깝게 자리를 비우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금 사이버 망명이 유행 아닙니까? 이 굉장히 좀 오늘 재밌는 뉴스 두 개를 하나 비교를 해본다면요.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북 삐라살포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통일부에서 오늘 나온 논평은 원천 봉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탈북자들의 뭐 대북 삐라살포를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국감 진행 중입니다만 이 법사위, 법무부 대상으로는 지금 이 카톡 문제, 사이버 검열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포털까지도 확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어찌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국가의 이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마구 파헤쳐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이중잣대. 일방에 대해서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 보장된 나라라. 군사적 위험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측면에서는 그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어찌 보면 이제 대통령 포함한 이 정부 요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가 혹은 이제 사이버상에서의 비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이것은 제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중잣대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경 수사도 담배세 인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12개 상임위별로 각각 이제 감사가 진행되면서 어찌 보면 워낙 사전 준비가 없는 해외 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자 뜨기 위한 굉장히 선정적인 이슈들을 초반에 던지고 있었고요. 이 2주차가 된 이번 주부터 이제 슈퍼위크 국감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보다 좀 진지한 여야 간의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정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의 좀 조직력 부재가 많이 안타까운데요.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제기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조직적으로 야당이 뭉쳐서 여러 상임위별로 특히 이제 농림해산위 그리고 이제 법사위 그리고 이제 국방위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짚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조직적인 공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전략적인 이제 협의와 단계를 가지고 접근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역시 이제 졸속이나 파행이 우려됐던 지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 대표는 이런 좀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외 이슈를 만드는 주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드는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인데요. 이준석 선재도 이제 이 증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해경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검경의 이 수사, 유병헌 미스테리 이런 문제들을 좀 다 짚어줘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그 김혜경 씨, 뭐 유병헌의 최측근 국내로 송환됐다고 떠들썩했는데요. 결국 이제 구속 영장을 칠 때는 26억 원밖에 지금 기소를 못했어요. 지금 뭐 체포영장을 칠 때는 한 230억 가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유병헌 일가로부터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내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무색합니다. 100분의 1 정도 금액밖에 못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 법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뭐 10배, 100배 확대될 가능성이 희미해 보인다라고 전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 용두함이 미스테리만 남고 괴담만 남게 되는 셈인데 정부 측의 입을 빌린다 하더라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세월호 특별 국면을 우리가 1라운드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2라운드인데 어찌 보면 야권이 조금은 이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당 전체에서 집중적으로 함께 상임위를 좀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타당하게 하지만 예리하게 해놓아야만 국정감사가 27일까지인데요. 예. 이 파행으로 지금 이제 환호위라든가 몇몇 군데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행 국감에서는 또 생산성을 한 절반 이상 내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따끔한 문제 제기들은 정부에 대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이제 이후에 풀어가는 좀 단계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라든가 마음들은 다 급하시겠지만 차근차근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어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권에 대한 좀 예리한 비판, 따끔한 질타를 조직적으로 좀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주째 소폭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반등을 해서 20.1%로 한 주 만에 선두 기록했고 김무성 대표는 1.8%포인트 하락해서 16.7% 2위로 내려갔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2위긴 한데 지금 1, 2위 격차, 야당 주자, 여당 주자 해서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고 있죠. 예. 이 지지도 조사가 굉장히 좀 재밌는 추세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서 20%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예. 때로는 이제 19, 18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당, 야당의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서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으면 사실은 여당 지지율 이상 나오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이 여론조사 추이로 분석해 본다면 이상한 현상입니다. 특정 야권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은 굉장히 한 30-40%가 집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야권 조직에 대한 이 당 지지율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이것이 지금 야권이 풀어내야 되는 숙제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인천 아시아 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주째 떨어지고 있다든가, 혹은 이제 여당 당대표 대권 주자를 선언하고 있는 인물의 지지율이 빠진다든가 하는 현실을 봤을 때는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이버 검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야권으로 모여지지는 않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예. 지금 이제 연말까지 한 이제 2자료를 놓고 야권은 이제 조직력 강화를 위한 그걸 이제 당의 재건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제 이 중도층, 부동층을 중심으로 해서 친노, 비노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여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이 부분은 극복되지가 않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어쨌든 정책적으로라도 폐체 재구성을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예. 지금 이 여당 쪽은 계속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남북 긴장 문제, 또 이념적인 편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불통의 문제, 대외적으로는 북한 인권과 무슨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고 있다는 이 체감 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군에서 지금 사단장의 성추행 문제를 비롯해서요. 예. 그 가장 중요하게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수층의 입장인데, 정작 군의 경우에는 지금 해군 지휘함이 20년 전 펜티엄 486급 컴퓨터로 작전 지휘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 얼마 전에 기억해 보시면은 90만 원짜리 USB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예. 정작 핵심적인 전자 지휘 체계는 굉장히 노후돼 있거나, 지금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이 방어용 구축함이 이 어뢰 방어를 지난 2년간 못 하고 있었다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휘함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15분 정도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가 국방 체계의 허술함, 예산은 다 어디로 썼던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더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강조하는 킬체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드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공부를 더 하셔서 예산은 막대한데 실질적 효과가 없는 국방 체계의 허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금 낭비가 없도록 군이 어찌 보면은 이 돈 먹는 하마가 된 상태에서 윤리적인 이제 이 아주 비리 행태들만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경각을 가져야 할 그런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